우리 그 전산해문 7교재 25페이지에 이번에 82의 기출문제 부가소득 법인세 이론 문제 11번 현행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세 공제 항목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은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퇴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1900, 500만 원 이하, 그지? 또는 근로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생계를 같이 해야 되고 주민등록표상, 나이가 20살 이하거나 60세 이상. 이 요건을 갖췄을 때 특별세 공제. 그럼 특별세 공제는 뭐 있지?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까지를 우리가 특별세 공제라 얘기합니다. 원래. 원래 특별세 공제는 보장성 보험료, 그다음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까지를 우리가 특별세 공제를 합니다. 특별세 공제 항목은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요건을 세 가지 다 갖췄을 때 보장성 보험료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여기다 적어놓긴 했구나. 보장성 보험료는 무슨 제한도 있고 소득 제한도 있고 연령 제한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 공제 대상자만 되는 거지 따지면. 근데 의료비는 소득 제한이 있고 연령 제한은 없고 예. 의료비는 둘 다 없구나. 의료비는 둘 다 없고 미안해요. 둘 다 없고 교육비는 소득 제한만 보고 연령은 안 보고 기부금도 소득 제한만 보고 연령은 안 보죠. 그치? 응. 그러니까 이 조건을 다 갖출 때 되는 거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고 의료비는 둘 다 제한이 없고 교육비 기부금은 무슨 제한만 있다? 소득 제한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갖춰야지만 공제 가능한 건 1번이고 소득 제한만 안 걸려도 받을 수 있는 거는 교육비하고 기부금, 의료비는 소득 제한 연령대하고 둘 다 안 갖춰도 되고, 그지?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11번 답은 1번이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을까요? 모든 조건 다 갖춰야지만 공제 가능한 건 보장성 보험료 그런 얘기고. 12번. 12번.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인건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 명 회사, 우리 법인에는 한 명 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한 명 회사의 노무출자 사원의 인건비는 송금에 산입하지 않아요. 노무출자 사원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투자한 걸로 봐서, 그치? 배당받은 걸로 보는 거죠. 그치? 출자에 대한 배당받은 걸로 봐요.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번 맞는 얘기고.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해상 부인 대상이 아닌 경우 송금에 산입해요. 부당해상 부인이면 송금에 산입하지 않고 2번도 맞는 얘기고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의 결의에 의해서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죠.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는 송금 불산임. 법인이 근로자와 성과 산정 지표 등에 대해서 사전에 서면을 약정하고 지급하는 이익 처분에 의한 성과 배분 상여금은 송금 산입한다. 지금은 송금 불산입으로 뭐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송금 산입했었는데 지금은 송금 불산입. 이익 처분에 의한 성과 배분 상여금은 송금 불산입. 한 명 회사와 합자 회사의 노무 출자 사원의 인건비는 송금 불산입이고 신용 출자 사원에 대한 인건비는 송금 산입입니다.
노무 출자 사원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투자한 걸로 보는 거고, 신용 출자 사원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뭐 건물 등을 제공하고, 거기서 이제 돈을 가지고 출자한 거야. 근데 자기가 또 노동도 한다. 그러면 노동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란 얘기지. 노무 출자 사원은 자기가 지식과 경험을 출자한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 받으면, 예, 인건비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송금불산이. 13번. 다음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일반 가세사업자인 세모의 2022년도 제2기 부가세 합정신고 시 가대표준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0월 3일 거래처에 600만 원 상품 판매하면 600만 원은 가대표준에 들어가죠. 이제 가대표준에 들어가고 10월 15일 온라인 오픈마켓 사이트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였고 총 매출액은 500만 원이며 오픈마켓 사이트에 지급한 수수료는 50만 원이다. 일단 파는 금액은 가대표준에 들어가요. 500만 원은. 이거는 이제 그냥 별도의 문제예요. 별도의 문제. 이거는 우리 회사가 공급자고 오픈마켓 사이트가 공급받는 자가 되는 거지. 오픈마켓은 여러분들 저거 얘기하는 거 지마켓, 옥션, 그지? 네이버 지식쇼핑, 11번가 이런 거 다 오픈마켓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11월 20일 만 달러에 수출하기로 계약한 물품을 선적하였다. 대금은 12월 15일에 수령해서 원화로 환가하였다. 11월 20일 날이 공급식인데 11월 15일 날 수령해서 원화로 환가했으면 한가한 금액이 가세편이죠. 한가한 금액이 만 달러 곱하기 11월 15일 환율 11월 15일 환율이 달러당 1,020원. 그러면 1,020만 원이 가세표준입니다. 영세율도 가세표준에 들어가죠. 세율만 0%인 것 뿐이지, 그지? 12월 12일은 10월 3일 거래본에 대한 대금 수령이 지연되어 연체이자 20만 원을 수령하였다. 연체이자는 가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요. 할부이자는 가표에 포함하고 연체이자는 가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세표준이 600만 원, 500만 원, 1,020만 원에서 2,120만 원이 가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번 답은 2번이에요. 2번. 연체이자는 가표 포함하지 않고 할부이자는 가세표에 포함하고 14번. 다음의 자료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로서 부가세법상 매입세 공제를 위해서 신용카드 등 수령 명세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다음 중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 공급자는 모두 일반 과세자로 가정한다. 지금은 이게 예전 문제라서 공급자는 모두 일반 과세자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에는 그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가세자로부터 수취한 경우도 매입세 공제 가능해요. 그지? 그러니까 요즘 문제로 여기 바꾼다면 일반 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간이가세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할까요? 출장 시 사용한 회사 소유의 차량에 대한 유료대. 차량은 1000cc 초과하면 비영업용이죠. 매입세 공제가 안 되고 제주 출장 교통수단을 사용한 항공권은 이건 여객운송업이죠. 매입세 공제가 안 되고 사무실에 사용한 컴퓨터 구입 매입세 공제가 되고 거래처에 접대할 목적으로 구입한 선물 세트는 접대 목적이니까 매입세 공제가 안 되고 직원들 사기 진작 위한 회식비는 공제되고 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사무용품비도 공제가 됩니다. 공제되는 거는 사무에 사용할 컴퓨터 구입, 직원들 사기 진작 위한 회식비, 직원명 신용카드 구입한 사무용품비에서 3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업종. 없는 업종. 없는 업종은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도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업종. 업종은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 신용카드,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이라는 거는 이제 공급받는 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지? 입장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여객 운송업. 누구는 제외. 전세버스는 제외죠. 여기다 단이라고 쓸까 단. 전세버스는 세금 계산도 교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세버스는 세금 계산도 교부할 수 있으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용품 수취해도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고 입장권을 발행해서 영위하는 사업, 목욕, 이발, 미용업, 애완동물의 동물병원이죠, 그치? 동물병원. 그 다음에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 그 다음에 운전면허 학원과 무도학원. 이런 것들은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 수취한다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거.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의료비세 공제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 지출이 아닌 것은 질병 치료 및 요양 목적, 그지? 질병 치료 및 요양 목적 가능하죠. 실업보존이 안경 구입이 가능하고 진찰, 치료, 질병 예방을 위해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질병 예방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건강검진. 건강검진. 건강 증진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3번 건강증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안 되고 보통기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도 공제 가능하고 그래서 15번 답은 3번이고 여기까지 해서 82의 기출문제 부가소득 법인세 이론 문제가 끝났습니다.